오늘은 다소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할 현실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제목만 보고도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핏불이라는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약 그 핏불이 갑자기 주인을 문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요.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바쳐온 부모님들이 정작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실망을 넘어 금전적인 피해와 삶의 터전까지 잃는 상황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용당하고 소외당하는 이 씁쓸한 현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10가지 꼭지로 나눠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은퇴하자마자 텅 비어버린 통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게 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자식에게 전세금으로 써보라고 통째로 넘겨줬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손주 학원비를 댄다고 매달 수백만 원을 보내다가 본인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치매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아들이 슬쩍 보험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버리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통장이 바닥난 건 돈을 써서가 아니라 믿었던 자식에게 통째로 맡긴 탓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돕는 것과 내어주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둘째, 가족이 도와주겠다는 말로 다가올 때 그 말이 전부 진심일 거라 믿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도와주게라는 말 뒤에는 종종 숨겨진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엄마, 내가 부동산 관리해줄게라며 열쇠를 받아간 뒤 본인 몰래 계약서를 써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신용카드 만들어준다더니 부모 이름으로 5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사위가 대출 이름만 빌려달라며 부모님 이름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빌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결국 평생의 신용과 자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돈과 재산이 얽힌 일이라면 문서로 남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이 찾아올 때마다 돈 얘기만 하고 연락이 끊겼다가도 돈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모습에 이게 진짜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도 않은 채 다른 나라로 떠나버려서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매달 용돈이 아니라 상납금처럼 정해진 액수를 자식에게 보내지 않으면 연락도 끊기고 무시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형제끼리 부모의 연금을 두고 나눠 먹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연금도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삶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연금은 나이 들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에요. 그걸 지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넷째, 내 자식이 설마 그럴까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 아버지는 평소에 믿고 따랐던 아들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손주 결혼식 비용을 대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퇴직금을 몽땅 써버렸지만 그 이후 그 가족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딸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넘겨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부모는 매달 월세 내며 다시 작은 방을 구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확인 위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어도 돈 문제는 확인하고 기록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돈을 줄 땐 잘해주다가 돈이 떨어지자마자 얼굴이 달라지는 자식을 보면 부모로서 참담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수년간 자식들에게 아파트도 넘겨주고 차도 사주고 손주들 교육비도 모두 책임졌는데 딱히 더 줄 게 없어지자 말도 섞지 않으려는 가족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를 돌봐주다가 본인이 아파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병문안은커녕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만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존중은 받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돈이 떨어지는 순간 관계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보다 관계를, 물질보다 사람을 지키는 방향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 재산을 상속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몫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자식은 이 집은 원래 제 거잖아요라고 말하며 부모님 앞에서 이삿짐을 싸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유산 분할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기도 합니다. 딸과 사위가 연합해서 미리 재산을 나누자고 압박을 넣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생존 중에는 모든 재산은 전적으로 그 분의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자식에게 확실히 알려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것이다라는 말 꼭 한 번쯤은 하셔야 할 때가 옵니다. 일곱째, 부모가 자식의 간병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이 들면 좀 편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손주 등하원에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본인의 병원은 갈 시간도 없고 친구 만날 여유도 없습니다. 어떤 70대 할머니는 자식 부부가 맞벌이라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밤까지 육아에 시달리다가 결국 허리디스크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왜 이제 와서 아프냐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고 하죠. 또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애들은 당신이 없으면 안 되라는 말에 본인 건강을 미루고 손주를 키웠는데 막상 아프니까 아무도 곁에 없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사는 건 엄연히 달라요. 자식 일, 손주 돌보는 일, 다 좋지만 내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덟째, 손주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희생으로 이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조부모는 손주 유치원비에 장난감, 병원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의 학습지 비용까지도 매달 수십만 원씩 부담했는데 그게 몇 년 쌓이니까 본인 연금은 바닥이 났죠. 또 어떤 할머니는 손주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돌봐줬는데 며느리나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우리 애 버릇 들었다며 책임을 전가했죠. 사랑은 자발적이지만 희생은 오래가면 당연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손주가 아무리 소중해도 키우는 건 부모 몫이에요.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자녀에게 분명히 하세요. 아홉째,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줬다가 쫓겨나는 부모님의 이야기 어쩌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주변에서 심지어 내 이야기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80대 할머니는 딸에게 집을 증여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이제 우리 사정도 어려우니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쫓아냈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나서 그 집에서 전세로 살게 됐는데 집값 오르자 아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실상 내쫓았죠. 조건 없이 줬더니 조건 있게 내쫓는 가족들.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주는 건 절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조건을 달고 문서로 남기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공증은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 꼭 챙기세요. 열째, 인생의 끝자락에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채 홀로 남는 현실을 마주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난 뒤에는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한 70대 남성은 자식이 어렵다 해서 가진 재산 모두를 내어주고 본인은 반지하에서 지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고독사했습니다. 또 어떤 80대 여성은 자식 손주 모두에게 돈을 퍼주고 본인은 치매로 고생하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 놓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할아버지는 다 퍼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혼자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젠 줘야 할 사람보다 지켜야 할 자신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돈도 존엄도 삶도 끝까지 내가 챙겨야 해요. 그게 진짜 말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무겁고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만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10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은퇴하자마자 텅 비어버린 통장, 도와줄게라는 말 뒤에 숨겨진 욕심,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자식, 설마 내 자식이 싶은 배신 다 퍼주면 오히려 홀대받는 현실, 살아계신데도
상속부터 따지는 자식들, 자식의 간병인이 되어버린 부모, 손주 사랑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 전 재산 주고 쫓겨나는 말년, 마지막엔 돈도 사람도 다 잃고 남겨지는 외로운 삶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자식이든 손주든 누구든 간에 결국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보다 조건을 세우고 존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참지 마시고, 너무 내어주지 마세요. 주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시대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